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3,000포인트 아래로 깨졌었던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간신히 3,000포인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오늘도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또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3,000포인트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요. 올해 3,000포인트를 넘긴 해인 만큼 과연 이번 연도 마무리까지 이 3,000포인트 잘 지지해주면서 시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뉴스 준비하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연기금이 올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무엇인가요? 네, 연기금 등은 연초부터 시작해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살펴보면 약 24조 원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약 11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며 평가 금액이 커지자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기관이 팔았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외에 연기금이 순매도한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외에 올해 연기금이 1조 원 이상 이제 팔아치운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순으로 코스피 대형 종목들 위주로 주로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기금이 가장 많은 이렇게 기업들을 덜어내면서 순매수한 종목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나요? 네,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이제 게임 대장주로 잘 알려진 크래프톤입니다. 연기금이 올해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유일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8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약 1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의 크래프톤 순매수에 대해 제가 방금 전 이제 애널리스트와 전화를 했는데요.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이 주요 인터넷 게임업 중 가장 이제 이익 성장이 좋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 크래프톤은 올해보다 40% 이상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기금은 카카오페이, SKI테크놀로지, 현대중공업,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위주로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네, 크래프톤을 보는 시각이 이 소식으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배당락일이 내일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까지 종목을 매수를 하면 내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딱 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배당금을 탈 수 있는 시간도 약 그 정도 남은 겁니다. 오늘 사고
하고 내일 아침에 당장 팔아도 이제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또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배당주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당액만 생각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배당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제 배당락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식의 배당률에 거의 준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배당일이 지난 후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배당주를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실질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제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배당주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라면 고액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당 성장주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점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를 비교해 봤을 때 배당 성장주가 이제 배당락 이후로 주가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최근 10년간 고배당주의 11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배당 성장주는 비교적 변동성이 조금 적고 또 주가 안정세를 나타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연 배당 성장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네, 텐데요. 궁금해요. 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삼성화재, BNK금융지주 등이 이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이렇게 알차게 알려주셨습니다. 배당주 막차 타실 분들은 꼭 오늘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증권별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요, 오늘 시황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미증시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벌써 69번째 최고치 경신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오미크론의 공포를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 강세 보이면서 출발은 했었지만 오전 중에 살짝 밀려나는 모습도 보여졌었죠. 현재 이 시간은 다시금 올려 세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1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3,00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1.0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02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었죠. 현재 이 시간에도 매수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6,48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842억 원 현재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양 매수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가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러시아의 유럽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재고 수준이 평년보다 낮은 상황에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현재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5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또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3.5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는 16%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 GSE도 현재 2%가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측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
시장성이 미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퓨얼스 현재 5.2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상하푸른테크는 현재 하락세가 깊은 상황입니다. 1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비나텍도 현재 9%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4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연기금은 삼성전자로 올 한해 가장 많이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함께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악재가 있었죠. 8천억 원의 탈세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도 오늘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현대차, 제네시스발 악재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송네오텍은 미국 회사와의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총 낙찰 금액이 1,670억 원이라고 하고요. 낙찰률도 79%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대비해서는 낙찰액이 3.8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2배가량 증가한 액수라고 합니다. 현재 5.73%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3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YJM 게임즈가 있습니다. 연말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상품들이 큰 히트를 쳤죠. 특히 메타 플랫폼의 오큘러스 앱이 미국의 구글과 애플 등에서 전체 앱 1위 순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6.47%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3,70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KH바텍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폴더블폰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살펴보면요. 내년도에 폴더블폰을 1,300만 대 이상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마땅한 경쟁사가 없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3.48%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2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 반, 또 하락하는 종목 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명확하게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서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매수세로 시장을 좀 대응하는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좀 무난한 이런 증시 거래일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 두산중공업, 하이브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LNF, LX 세미콘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코스피 시장에선 위메이드, LNF, 컴투스 홀딩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종목들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또 반면에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좀 주도주의 부활 가능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변이 우려감이 약해지면서 미국 증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이런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는 좀 약보합세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미국과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점도 자금 유입 측면에서 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국내 이슈로는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발 매도가 오늘이 좀 마지막 거래일이다라는 점에서 지수 정체 요인으로도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의 강세는 최근 부침은 있었지만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2차 전지,
또 게임주 등의 이런 기존 주도주들의 반등이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컴투스홀딩스, 또 위메이드, LNF, 또 에코프로 BM 등 이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급등이 이 코스닥 지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 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같은 주가 흐름, 종목 장세 분위기가 더 짙어지는 점이다라는 점, 또 그리고 양도세 관련이라든가 이 차익 실현 등의 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점이다라는 상황에서 오늘 이후 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우세하다라는 점을 좀 추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좀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수소 관련주들의 상대적 약세와 더불어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유입된 점 등도 좀 상승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후 연말 연초 이 종목 장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오르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모습도 당분간은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략 강세 종목들의 주가를 보시면서 전고점 대비 얼마 남지 않은 또 혹은 전고점을 거의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두시면서 향후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살짝 드려봤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이후에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시원치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S&P 500 지수가 지금 69번째 신고가라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미 증시 흐름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연말에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어떤 악재 요소보다는 증시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4.2에서 3.8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에 근접한 그런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증시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각종 지표들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증시를 꺾을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글로벌 자금들이 모이고 있는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는 차별화된 모습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에 미국 시장의 독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미국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 현상들이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의 랠리는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도 조금은 미비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미국 시장의 랠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당락 이야기를 앞에서도 또 나눠봤었습니다. 지금 배당락일을 앞두고서 오늘 막차를 타야 되시는 분들, 또 13월에 월급을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배당락을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 나타날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배당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꺾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이라는 게 주어지는 만큼 배당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배당주로 꼽아놓은 종목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지금 증시가 최근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락을 우려하기보다는 내년 증시 전망을 바라보면서 투자에 나서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강세였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만 최근에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증시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당을 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도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러한 점은 배당 투자에 있어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대략 8% 정도 전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배당 투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 지주회사 중심의 매수세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금융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금리 인상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배당락 이후에 시세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금융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주 투자도 좋지만 금융주 위주의 투자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 증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쯤이었죠. 식약처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떤 대응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경구용 치료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그 회사 제약사들의 그러한 약들이 승인을 받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경구용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직접적인 수혜주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나타난다라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은 향후 증시에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구용 치료제 빨리 국내에서 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내년도로 벌써 넘어가는 상황들이 됐고요. 지금 국내 몇몇 제약사들이 이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제약사들의 활발한 노력을 통해서 일단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확보되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려보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요. 과연 내일장에는 또 어떤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서두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내년도까지 관통하는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죠. 이러한 점들이 매수 관점의 접근은 오히려 양호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업황이 호조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늘 배당 이후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시장이 적극적인 매매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시려면 지금 장세가 결코 약세장이 아닌 만큼 2022년에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테마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과연 2022년에 어떤 업종이 살아나오면서 우리 증시를 이끌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좀 두고 이러한 종목들 발굴에 노력을 하셔서 미리 선취매를 한다라면 그러한 종목들이 내년도에 또 1월 효과를 받으면서 1월 달에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오늘 배당도 받으시고 또 투자하는 것들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폭발하기 직전의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내일의 수익을 챙겨보는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시장 점검을 좀 먼저 해보고 갈게요. 근데 오늘 유난히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이제 장중에 오늘 방송을 하나 더 해가지고 네. 좀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점검 먼저 듣고 갈게요. 오늘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강세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여태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70조 넘게 순매수를 진행하다가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양지수 매도로. 순매도로 전환하자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지금의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도 고지를 드렸다시피 지구 반대편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업들. 네.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 3% 급등했고요. 그리고 자,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 폭등했고, 그다음에 중앙처리장치 업체 CPU, AMD 폭등했고,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폭등했고요. 애플이 VR 헤드셋을 또 내년에 출시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시 애플이 신고가 부근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메타버스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목들이 강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메타버스와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장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뭐 카메라 모듈 혹은 뭐 인터넷 혹은 뭐 VR 헤드셋 관련된 그런 뭐 제품들 혹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위원님이 맞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뭐 전쟁이 나면은 네. 국제유가는 정말 $100 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우리 석유, 우리 기름의 그런 주 수요처인, 네. 수입처인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그 중동 지역은 그 운하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에 바다로 돼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해로는 네. 삼면이 다 육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육지가 한 곳만 전쟁이 터져도 나머지 정유선들이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전쟁이 나게 되면은 국제유가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곤 했었는데, 네. 과거에도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반복적으로 국제유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제 나토 간에 이제 군사적인 그런 무력 충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또 우리 시장에 또 이제 침범하게 되면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가격이 높아지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올라갈 수 있는 도시가스, LPG, 뭐 석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전쟁 리스크와 더불어서 지금 겨울철 테마주로 같이 엮이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름철 하면은 선풍기, 에어컨, 우리 칠성사이다, 음료수, 네, 뭐 맞아요. 아이스크림, 빙그레 뭐 이런 종목들이 여름철 계절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네. 봄철은 황사, 마스크 관련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매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당연히 한파, 제설, 뭐 이런 뭐 난방기구 혹은 이런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데, 네. 마침 겨울철에 우리 러시아 대통령이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뭐 리스크들을 이제 뭐 발언하게 되면서 어찌됐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두 번째로 강세 테마로 좀 등극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오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곧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가격적인 단가가 50이라고 한다면 국제유가가 $50가 됐을 때 네. 평균치라고 한다면 국제유가가 $10로 떨어지면 싼 걸 쓰는 게 이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들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셰일가스 업체들이 국제유가 마이너스까지 가니까 다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생겼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곧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네. 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뭐 도시가스, LPG 관련주들도 강세이지만 에너지가 상승한다.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전기차, 전기. 수소차, 뭐 석유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 전기차, 수소차, 결국에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자, 미래차 관련주들이 오늘 자, 마지막으로 좀 테마를 좀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전지 관련주, 소재, 뭐 부품, 장비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까지도 자,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이제 신재생으로 가야 되고 선박도 신재생으로 가야 되고 우리 항공기도 신재생으로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2차전지와 관련된 소재와 이제 부품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다소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겠고요.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겨울철 이 난방 수요에 따라서 관련주들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점검도 받아보시고 종목별 대응 전략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일의 붐 후보군 종목들 소개를 여러 번 또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부방 종목을 네.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우리, 네. 부방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차트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부방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자, 차트 보시죠. 자, 부방 종목이 밥솥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4,800원까지의 시세를 4월 달에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을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공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우리는 네. 여기 과매도관에서 공략을 못했어요. 근데 이중바닥 다지고 삼중바닥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 우하향 추세에서 자, 거래대금이 터진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자, 바닥에서 사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서 사거나 둘 네. 중에 하나만 진행하셔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폭등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바닥과 삼중바닥은 뭐죠? 10만 불짜리 매수 타점과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과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타점에서 공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점에 사가지고 이거 과매도 구간에 싸게 사서 들고 가면 수익인데 이거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거 어렵다. 우리는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지고 이제 막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그때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종가 베팅으로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부방 종목은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3일 목요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자, 3거래일 만에 장중에 플러스 21%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공략하고 딱 3일 지났는데 20%. 네. 거의 뭐 6년치, 10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우리는 단 3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다. 그러게요.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부방 종목에 뭐 매수 타점 잡는 거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네요. 사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렇게 솔로이신 분들은 네. 자고 26일 날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각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종목을 네. 이렇게 매수해놨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앵커님께서는 자고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네. 하니까 진짜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렵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게, 네. 자,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고가에서 반토막 나거나, 자, 이거 보세요. 4,800원
2,800원짜리가 2,100원까지 판토막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고점에서 산 누군가는 만약에 추격 매수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비중이 몰빵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전 재산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놓은 나의 노후 자금과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뭐 꼭 필요한 그런 네. 자금들이 지금 반토막이 넘게 손실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방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이거를 고가에 사느냐 아니면 저점에 사느냐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서 사느냐 그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우리는 똑같은 삼성전자, 똑같은 부방 종목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가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어느 구간? 저점과 저점. 이중바닥과 삼중바닥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자, 우리가 종가배 특근으로 공략한 자,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서 손절 잡고 안전하게 큰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 취해 가셔라라는 자, 매수타점에 대한 복귀 플러스 네. 앞으로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경철 위원님이 워낙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목보다 그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중바닥, 삼중바닥 잡는 전략 그리고 대시세 초입 구간 알려주시는 분은 민경철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정말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붐, 후보군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계속해서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의 붐일 수도 있고 네. 내일의 붐일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어쨌든 붐이죠. 일단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붐붐붐 터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내일 붐에 대한 종목들 네, 후보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SG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역사가 좀 있습니다. 2018년도 자 5월달 이제 뭐 대선이 이제 뭐 2017년도였나요? 대선이 2017년도 네, 예, 대선이 있었 2018년도죠? 네, 2017년도. 2017년도? 2017년도 5월에 네. 대선이 있었는데 자, 그때 이제 SG 그룹주들이 안희정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2017년도 5월 달 이후에 아, 네, 딱 1년 2017년? 지난 네. 1년 지난 시점에 안희정 전 이제 충남지사가 차기 유력한 여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또 한번 시세가 SG 그룹주들이 한번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데 네. 성추문 사태로 인해서 낙마했고 주가는 네, 6,000원짜리가 800원까지 정말 막대한 낙폭을 좀 가져간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SG그룹이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급등락 이런 박스권 구간 뭐 산맥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시세 초입이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자, 과거에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2,950원까지 약 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3,000원까지 시세를 반토막 내면서 거래대금 없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넘게 정말 힘없이 무너지기만 했습니다. 근데요. 자, 바닥에서 네, 그동안 보지 못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을 돌파 시도하더니 돌파 못하다가 또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또다시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을 장중에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 위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과거에 자, 11월 24일 돌파 못했습니다. 11월 26일 돌파 못했습니다. 11월 30일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12월 14일 돌파 못했습니다. 과거에 5번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네.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저항을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돌파 구간으로서 앞으로 주가를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 거래대금으로 주식시장에 네, 천명한 것이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 종가상으로 자, 주요한 매물 구간 자, 2,150원 구간을 아직 종가상 돌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장중에 돌파 시도가 있었고 네, 오늘 장 막판에 네, 저항받고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2,150원 구간을 돌파한다면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 급등한 이후에 시세를 반납한 이 기간 조정에서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 주요 매물을 돌파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금 과거의 뜨거운 대시세의 초입의 구간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SG 종목이 자, 바닥에서 최근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이 유입됐었던 이 저항 라인 한계치를 오늘
자, 뚫어내는 듯한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두시고 네, 주요한 지지 구간 눌림목 영역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 타이밍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이 종목 2,150원을 돌파해야 이제 더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걸까? 2,150원을 돌파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더 위로 크게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네네.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든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노랑통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장 마감에 추가적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자, YOM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가 또 깊어요. 자, 과거에 이제 사명이 이제 신수라고 해가지고 뭐 안티에이징 사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굉장히 큰 주가 부양이 과거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16,000원까지 있었었네요. 뭐 정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똑같은 종목인데 어떨 때는 주가가 자 5,000원, 어떨 때는 주가가 5만 원. 근데 자 폭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바닥에서 폭등했다 급락했다가 또 폭등했다 급락했다가 또 지금 네, 그러네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론에서 뭐 안티에이징 사업을 한다. 우리 앵커님의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나이 먹어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안티에이징, 네. 뭐 뒤에 그런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을 YOM이 연구한다. 이런 뭐 바이오 임상 결과들을 뭐 펄로 붙이면서 네. 뭐 요즘에 이제 당시였으면 매수했겠네요. 요즘에 네. 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밤하늘의 펄이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의 펄은 또 이제 재료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이슈들 네. 그런 걸 붙이는 거를 펄을 붙인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네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런 네 안티에이징 관련된 사업들 붙이면서 좀 주가 부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뭐 과거의 전형적인 좀 작전주의 형태로 주가 급등 급락을 좀 반복해 왔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자, 이 종목이 관리 종목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 15,000원짜리가 자, 700원까지 거의 2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20분의 1토막이면요. 고가 대비 마이너스 95%가 폭락한 거거든요. 여기서 자, 주가가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상장 유지로 결정이 됐고, 자, 700원짜리가 4,200원까지 6배 가까운 네, 단기 시세가 1년 만에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자, 재무추이를 보시면은 자, 실적이 좋은 기업인가를 보면 실적이 파란불이 많습니다. 자, 분기 실적도 보시면 뭐 최근에 이제 2020년도 3월 달부터 네, 우리 네, 뭐 실적이 그냥 네,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주가는 700원짜리가 벌써 6배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 보면은 자, 4,100원짜리가 1,6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했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리고 네. 나서 급락한 자, 바닥권 구간에서 이 박스권 구간 저점과 저점 제가 선을 그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봉상 이 박스권 구간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의 구간 이러한 박스권 구간이 자,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자, 오늘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권 영역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YOM이 왜 올라갔을까? 기사 내용 나왔을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진 것은 이제부터 나는 이러한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네, 표명한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들 자, 2,300원 라인 그다음에 2,500원 라인을 네, 강하게 돌파 시도한 모습은 아니지만 앞으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특정 이슈와 모멘텀을 부각시킨다면 앞으로 이 2,300원과 2,500원 구간 뚫어내는 시점에 대시세 분출의 초입의 구간으로 슈팅 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의 네, 오늘 YOM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네, YOM은 3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네. 여기에 맞춰서 또 주가 상승 있고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일단 뭐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11월 23일에 나왔습니다. 뭐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30억입니다. 자, 이거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330억 정도, 340억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면은 뭐 시가총액 대비 10% 정도 되는 네.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큰 비중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납입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자, 납입일에 대한 부분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우리 납입일에 대한 부분이 자, 이날입니다. 11월 25일에 이미 납입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공시가 자, 11월 언제 나왔죠? 자, 23일에 나왔고 자, 11월 23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예, 전환사채 30억 자금 조달하겠다 이슈 때문에 뜨고 공시는 오히려 빠졌고 그 이후에 바닥에서 또다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네, 과거로 따지면은 자, 이 구간 거래대금 없이 주가 조정 받다가 이제 막 강세 전환한 이 구간의 캔들의 모습과 오늘의 캔들의 모습이 아주 네, 흡사하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바로 자, 다음 종목 좀 보죠. 네, 다음 종목 이제 RF세미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도 이제 우리 RF세미가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은 반도체 소재 그런 뭐 제조 업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시가총액이 54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우리 재무추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200억 정도 대규모 네, 손실이 발생됐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후에 주가가 좀 굉장히 힘을 네, 받지 못하고 거의 뭐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 직전에 박스권 상단 이 고가 라인들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한 방에 자, 뚫어내는 모습이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과거의 저항 라인들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힘이 좋다. 네, 뭐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항 구간은 주가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지지 구간은 지지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한 저항 구간을 막대한 거래대금으로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돌파 못하는 구간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거의 저항 구간이 앞으로의 지지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모아텍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죠? 네, 일단 모아텍 종목이 자,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정말 바닥에서 오랫동안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직전에 고가를 다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시점부터 이게 주가가 막 상한가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과거 이제 23,000원까지 거의 5배 넘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네, 최근의 저점이 5,000원이었습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75% 폭락한 자,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대금 없이 정말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힘없이 그냥 기간 조정 거치다가 자,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한 방에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모아텍이 지금 뭐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지금 네, 대주주 지분이 지금 85% 잠겨 있는 종목이라서 시가총액 오늘 상한가 기록했으니까 1,1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5%가 이미 물량을 잠그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2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잠궈놓고 오늘 손쉽게 바닥에서 상한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직전의 고가를 돌파한 슈팅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자 기준 모아텍 슈팅 자리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과거에 자,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친 과거력이 있고 그 시세를 반납한 마이너스 75% 폭락한 구간에서의 뭐가 터졌다?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강하게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자, 뚫어내는 종가상 자, 2년 동안의 주가 평균 저항 라인을 자,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모아텍 종목도 오늘자 기준 슈팅 자리 만든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또 민경철 위원님의 꿀팁들 배워봤습니다.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실시간 가격 전략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민경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짠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이막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